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번 영상은 이제 어제 본 3월 모고, 어머니 어제 3월 28일에 이제 목요일에 고3 친구들이 첫 이제 모의고사를 봤죠. 3월 모고에 대한 분석지가 저희가 이미 이루어졌고, 친구들의 성적 분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모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능의 경향 분석과 수능 국어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어 공부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날 것 그대로의 국어인데 사실 오늘 저는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하드코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셀 것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생각하실 때 첫 번째가 어머니 수능 국어가 거의 야생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능 국어는 온실 속의 국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야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희 아이들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모의고사 시험장에 가서 어머니 80분 동안 이제 부모가 낸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뭔가 아플까봐 힘들까봐 되게 안쓰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80분 동안 이 친구들이 풀어야 되는 45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가 낸 것이 아니고 얘네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원이 낸 것이거든요. 심지어 평가원이 원하는 아이들의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능력치를 원해요. 당연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 문제를 자오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헬퍼 없이 풀어야 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직면한 야생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귀합니다. 어머님 세대와 저희 세대에도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뭐 하나 불편할까봐 되게 이렇게 항상 헬퍼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뚫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하죠. 세대 자체가 그래요, 어머니.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수능 국어가 처음으로 80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문제가 어렵건 말건 네가 뭔지 이해가 되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 그건 네 사정이고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력과 독해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머니 이게 아이들한테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정말 덜덜 떨어요. 얼마나 떠냐면 진짜 책상이 덜덜덜 이렇게 소리가 날 만큼 수능 시험장에서 떠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한테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야생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공부도 어머니 온실 속에서 합니다. 저희 농담 삼아 그래요. 온실의 국어라고. 어머니 온실의 국어는요.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거나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민을 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내가 무기력을 느끼거나 이런 경험이 필요가 없죠. 아이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온실 속 국어는. 요즘의 국어가 굉장히 교재가 어머니 친절합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어머님들은 교재가 너무 친절하고 교재 구성이 많고 이러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니 교재가 구성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밑줄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온실의 국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만족감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유튜브를 보여주듯이 자 여기 밑줄 쳐, 자 여기 별표 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림 그려놨잖아. 봤지? 보이지? 이해되지? 모든 분석을 선생님이 해주셔서 그걸 친절하게 쫙 펼쳐주셨어요. 심지어 아이가 써있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되게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온실의 국어죠. 이 수업을 어머니 3시간 동안 들어요. 듣고 나면 졸지만 않았다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밑줄도 쳤고 별표도 쳤고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도 쳤어요, 어머니. 근데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은 들어가지만 이 친구가 스스로 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해놓은 것을 열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걸 온실의 국어라 그래요. 온실 속의 국어로 1년을 공부했던 놈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누구의 해설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없는데 혼자 생각해서 혼자 풀어내야 가는 이 야생의 수능을 편안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실의 국어는 만족감이 높겠지만 위험하죠. 이걸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영어를 가르치실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셔야 돼요. 미국에서 영어 가르치셔야 돼요. 어디 보내시겠어요? 어머니 가능하다면 영어 배우는 게 목적이면 어머니 미국 가셔야죠. 애가 무섭대요. 엄마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가기 너무 무서워. 아니야. 가서 서바이벌로 배우는 거지. 한국에서 배우면 배울 수는 있는데 야 그 미국 가는 것보다 못해. 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니 온실의 국어는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영어를 미국에 가서 배워야 진짜 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온전한 영어를 배우겠죠, 어머니. 그래서 다들 미국 가는 건데 왜 국어는 온실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야생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계속 야생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고를 풀어야 된다. 근데 어머니 이 모고를 하는 게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이 지점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수능국어를 모고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모고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모고를 풀 만큼 선생님 저희 아이 국어가 완성이 안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모고를 풀 만큼이 안 된다. 어머니 국어가 완성되는 이론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은 세상에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무슨 얘기 같냐면 아니 어머니 사실 미국을 보낼 건데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긴 할 건데 한국에서 영어를 좀 완성시킨 다음에 미국에 보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국어는 어머니 사실 저도 선생이지만 지금도 제 국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어의 완성이라는 것은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어가 먼저 완성되기를 기다리실 거면 어머니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체 커리가 다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3학년 말쯤에 완성이 되겠죠. 국어가 이론적으로. 그럼 이론적인 국어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전은 좀 다르니까. 왜냐면 실전은 야생이니까. 근데 실전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재수합니다. 3학년 때 이론이 완성될 것이고 재수할 때 실전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하는 지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그 모고를 야생에서 사실 모고반은 저는 수능국어의 야생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죠.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요. 만족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가서 수업을 듣기만 하는 수업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도 잘 받을 것 같아요. 만족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흡족하죠. 나에 대한. 하지만 모의고사 반에 왔어요. 그럼 뭘 느끼냐면 고통을 느낍니다. 어머니. 모의고사 반의 핵심이에요. 모의고사 반은요. 만족감이 아니라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를 내가 혼자 하지 못하는 것. 어머니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혼자 못하는 것. 남이 해주는 거 말고요. 혼자 할지 못한 것. 독해가 안 된다. 문장을 못 읽는다. 놓치고 읽는다. 분석을 못했다. 하나를 빠뜨렸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점수로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모를 보고 나서 애들이 좀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점수나 뭐 이런 걸 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모고반에서는 그 고통을 매주 느껴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오기 싫죠. 힘들죠. 매주 나의 약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데 어머니 수업이 만족감이 아니라 고통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공부를 편하게 온실 속에서 예쁘게 있고 밑줄 몇 개 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지점을 바꿔주셔야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고통을 직면할 수 있어야 수능 시간에서도 고통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어 공부의 굉장히 본질적인 지점이죠. 사실은 수능 국어는 본질적으로 높은 문장력과 분석력을 원합니다. 어머니 진짜 력을 원합니다. 아는 문장이나 이미 알려준 문장을 주지 않잖아요.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분석지를 주고 네가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어머니 이게 력인 이유는 내 몸으로 얻지 못하면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파트에 있어요. 내 몸으로 어떤 력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근육을 얻을 때는 어머니 고통스러워야죠. 그래서 운동과 비슷합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이런 지점에 있죠. 어머니 수능 국어가 야생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공부 방법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어머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면 수능고가 그렇게 야생이라면 실제로 수능이 그랬냐, 실제로 이번 3월이 그랬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어머니 제가 메가에서 뽑아낸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이제 등급컷을 예측하는데 아직 확정 등급컷은 아니고요. 메가가 예상한 예상 등급컷입니다.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엄매 83에서 84 예상하는데 한 84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화작은 86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머니. 근데 이 등급컷을 보시면 등급컷이 높지 않죠, 어머니. 등급컷이 높지 않은데 실제로 저희 모고반에서 이제 점수가 나온 친구들을 보면 93점, 92점, 90점, 85점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쌤 저희가 그냥 수업 시간에서 푸는 모고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보단 낫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 이게 점수를 높게 맞았던 친구들이 하고 간 얘기예요, 어머니. 그러면 실제로 이
3월 모고의 출제 경향이 어땠냐? 어려웠지만 풀만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 보시죠. 사실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교육 카르텔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문학에서 킬러 문학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문학의 난도가 떨어지는 것, 비문학이 쉬워지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죠. 정해진 경향이고 실제로 이번 산모도 비문학은 쉬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국어가 전반적으로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고 자 어머니 볼게요. 정부는 비문학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킬러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건 비문학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파트는 정부의 관심사에 없습니다. 다른 파트라고 하면 뭐냐면 문학, 독서론이 없니 1번부터 3번까지 하는 약간 예전에 비문학이 올 때 서비스 지문 같은 지문이 하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근데 독서론 그리고 나서 엄매, 화작. 어머니 이게 작년 수능의 경향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 비문학은 정부가 워낙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킬러를 내지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어머니 문학 독서론 엄매 화작 얘기를 정부의 어떤 그런 글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정부는 이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킬러는 비문학에서 내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말하면 문학과 독서론과 엄매 화작에서 내도 됩니다.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학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이건 굉장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난도를 자랑하죠. 난도를 자랑하면서 어려워졌어요. 비문학 문장과 사실 문학 문장은 좀 달라서 문학적인 독해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론은 원래 서비스 지문 같은 거였는데 독서론이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서론을 푸는데 이상하게 오래 걸려서 8분 걸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엄매와 화작은 사실 별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엄매는 지난 수능도 너무 어려웠고요. 화작은 글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게 빼버립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게 되겠죠. 이게 3월의 출제 경향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수능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비문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비문학은 쉽게 내고 나머지 파트를 통해서 등급컷을 맞추고 난이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로 눈이 가지 않는 문학, 독서, 엄매, 화작을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약간 비문학은 쉽대. 나머지 파트가 모두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요, 어머니. 요 파트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왜냐면 문학 풀고 났더니 문학이 안 그래도 어려웠으니까 문학 풀고 났더니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었어. 비문학이 예전보다 좀 쉬워지긴 했지만 나머지 파트를 전반적으로 길고 어렵게 바꾸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바꾸겠다는 수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 수능 공부를 하는 고3은 문학과 독서론, 엄매, 화작의 4파트를 굉장히 공들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문학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고 가장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체감할 수 있는 파트가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1년이 아닐까 생각하고 실제로 어머니 이 문학의 23번 저는 문학에서 2 문제를 찝습니다. 23번 문제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문학의 34번 문제. 문학의 양대산맥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 23번과 34번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이게 1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문학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시간을 들였음에도 모두 다 틀려요. 특히 23번은 맞춘 친구를 제가 거의 보지 못하죠. 이 과정이 이걸 한번 읽고 같이 보는 과정이 어머님들한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먼저 어머니 얘는 다지문 수필이었고요. 제가 발췌해서 부분을 넣어놨지만 실전 지문에서는 굉장히 긴 지문이었어요.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펼치면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한 페이지 바닥이 모두 다 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빡빡한 지문이었고 수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리 읽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어머니 볼게요.
읽어볼 겁니다. 어머니. 읽기 싫으시겠지만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문장 별거 없죠.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띠고 구름은 계속 변하니까요. 어머니.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라리는 것을 보게 되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 없음에 있거늘 대전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맑은 구름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 어머니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나는 맑은 구름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얘가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맑은 구름을 되게 좋아한다. 요 얘기한 거 맞죠 어머니? 자, 그 다음 문장. 접속어 보시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나는 일반적으로 역접인데 어머니 보시면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접하는 일이 무궁하다게 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어머니 보이세요? 얘가 주어요.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해.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상황이라는 말은 외물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외부의 상황이죠.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맑은 구름 되게 좋아하는데 맑은 구름을 좋아하면 나의 존심과 즐거움은 구름이 계속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돼.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좋은 구름이 없으면 구름은 계속 변해요. 좋은 구름이 있다가 없다가 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상황도 없어. 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맑은 구름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름은 상황에 따라 변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구름이니까. 그리고 대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어머니. 자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주어입니다. 아름답긴 해. 만일 종신도록 조용히 한다 밤낮 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신기하게도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그렇게 시내와 바위와 경관이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돌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서 보는 이를 실증나게 할 거야. 그럼 어머니 보세요. 구름은 그렇고 대죠. 산, 바다 등의 경관은 어떠냐면 오래 보고 있으면 실증날걸.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뒤쪽에 다시 그러나가 나옵니다. 어머니 예를 보시면 내가 맑은 구름을 이래서 좀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구름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애잖아. 영원하지 않아. 산바다 경관은 게다가 많이 보고 있으면 실증이 나거든. 둘 다 그렇게 완벽한 애가 아니야. 그럼 무엇이 완벽할까? 어머니 보이세요?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배옷 입고 가족 뒤를 들으며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만은 정신을 평하게 하고 몸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든 편안하고 오래해도 실증이 나지 않아. 항상 편안하고 항상 실증이 안 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공부하는 일밖에 없어. 구름을 보는 것, 산바다 경관을 보는 것은 모두 다 한계가 있지만 공부를 하는 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어머니 이게 이수필의 독해예요. 이렇게 독해를 해놓고 일단 이 독해가 아이들한테 쉽냐면 어머니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아이들한테 시험장에서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만큼을 하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어머니 이 독해가 요런 분석지가 없으면 독해할 수 없어요. 읽을 수는 있죠 눈으로. 하지만 읽고 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죠.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일단 독해가 요구하는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를 가지고 이 23번의 답이 2번인데 어머니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잘못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선호하는 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맑은 구름 나 왜 좋아한다 그랬냐면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고 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맑은 구름에 실증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X죠. 그냥 풀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눴다면 풀 수 있어요. 맑은 구름은 움직이고 고요하고 말없어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구름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산바다 경관은 실증나기 좋으니까 실증난다는 얘기는 사실 얘죠. 둘 다 완전하지 않아. 해서 이 지금 어머니 보시면 요 선과 그리고 그 다음 선에 대한 분석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머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다른 부분이야. 달라. X 칠 수 있어요.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두 부분을 이 분석하는 거 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온실 속에서 듣기만 했던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어머니.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놈이 하냐면 실제로 맞춰온 몇몇 친구가 있어요. 평상시에 고민 많이 한 놈, 어떻게든 분석하고 주제 뽑아내려고 애쓴 놈, 그런 놈만, 그런 연습을 한 친구만 실전에 가서 혼자 이걸 할 수 있죠. 이게 평가원이 원하는 문학의 난이도입니다. 한 문제만 더 볼 겁니다. 이 문제도 실제로 앞으로 문학이 가야 되는 문학 공부의 방향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어머니 이거 보시면 얘가 답이 5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만청길의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렬의 가족을 가서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어머니 주어져 선인 감옥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상을 입혀야겠군. 이게 틀린 선지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 어머니 형광펜 들게요. 정세 비태록에서는 악인이 어머니 주어가 뭐냐면 악인이거든요. 그리고 볼게요.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리 관계인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격에 빠뜨림. 1번. 물론 2번.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뭐하냐면 주도하죠. 어머니 이 문장의 주어 서술어를 보시면 악인은 두 가지를 해요. 1번. 대리자를 통해서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죠. 근데 이제 대리자를 통해 하니까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경에 빠뜨려요. 그리고 2번 궁극적으로는 선인 가문의 몰락을 뭐하냐면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죠. 악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죠. 이 선지가 왜 틀렸을까요?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감옥의 몰락을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문장에서 나왔죠. 주어와 서술어의 정확한 분석, 이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문장 분석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 두 문제가 보여주는 게 있죠. 문학의 난도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평가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뭘 원하는가? 이걸 심지어 80분 동안 옆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45문제에서 매 문제마다 원했을 것인데 어머니 이걸 너무 쉽게 가르치시면 일단 이건 쉽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배우는 것이고 울고 괴로워하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울고 있지 않다면 공부를 하는데 괴롭지 않다면 어머니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수능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3 수능의 방향은 어머니 야생 수능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편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공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문장 분석력. 어머니 문장 분석력. 아까처럼 문장을 분석하고 구조를 나누고 분석하는 힘은 내가 해줘야 돼요.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내가 스스로 해야 나의 력이 되는 것이지 나의 근육이 되는 것이 남이 해줄 수 없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문제와 약점을 고통스럽게 직면할 수 있어야 어머님 재수하지 않고 이 1년 동안 이제 국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3 3월 모고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방향 설정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